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 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방송 바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금 벌써 1월에 지금 중반부가 네. 지금 지나갔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사실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렇죠. 1월 굉장히 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근황이 좀 애매한데요. 상황이 좀 애매하지만 네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목소리에서 아시다시피 감기에 걸렸는데요. 근데 네, 요즘에 왜요? 사람들이 너무 감기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이랑. 네네. 그래서 뭔가 잠을 좀 최근에 잘 못 잤는데 그러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면역력 이슈가. 면역력 이슈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아직 뭐 열은 크게 안 나는데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려주지 못한 점 미리 사죄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고 싶고요. 네. 쿠젤 씨는 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친구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진행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취중 진담을 나누니까 어머! 너무 또 걸스 나잇이 재밌구나 그치비 하는 그치비. 그런 깨달음을 또 얻었답니다. 네, 또 되게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네네, 웃긴 얘기도 하고 한 네네. 명 기억 못하고 이런 어머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이슈가 또 있었군요. 네네, 연말은 역시 고주망태로 보내야 제맛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메이 씨는요? 저는 이 꿀차라는 분이 만든 한 해 네네. 지도 키트가 있어요. 오. 꿀차.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된 지가 한 3, 4년째가 어머, 또 되고 전통이 있어요. 있어. 우리랑은 네. 안 하는 그런 전통이 또 항상 있죠. 저희랑은 안 해요. 저희랑은 뭐 아니에요. 전통이라 할 게 없죠. 없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제 따끈따끈하게 진행했는데 네, 네. 그걸 하고 나면은 1년에 내가 뭘 했나 네. 딱 돌아볼 수 있어서 음. 그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도 좀 세워보고 오. 네, 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어디서 할 수 네, 있어요? 그 저희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3, 4년이나 공유해드릴게요. 했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3, 4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죄송해요. 자기 혼자 회고하고 자기 처음 혼자 알았어요. 다짐하고 3, 4년 만에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어. 제가 링크를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스토리에 좀 올려주세요. 고객님들께도. 네. 비백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산후체. 오늘 또 산후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저희가 원래 이 예정된 에피소드는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연말에 고객님들과 함께 마지막 주말 토요일 황금타임 9시에 네. 저희가 왓치 파티를 진행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고 영화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같이 코멘트 남기는 너무 그런 기억들도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품이 드는 그런 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간헐적으로 좀 시도해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또 따뜻했던 행사인데요. 네네. 다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 이 영화가 좀 그냥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판단이 많이 없고. 네네. 근데 고객님들이 중간중간 그 판단해 주시는 거를 네. 댓글로 보면서 네. 너무 좋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뭐라는 거야 하고 있다가 고객님이 뭐 한마디 해주셔서 빵 터지기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화라서 네네. 함께 보기 좋지 않았나. 오 맞아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의견이 또 오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더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네네. 이 에피소드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냥 채팅으로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네. 진솔하게 이 논쟁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고객님들이 남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러면은 이걸 준비해보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젤 씨. 네. 고소게. 이 작품은 의학을 공부하던 29살 율리에라는
굉장히 늦었녀가 주인공입니다. 네네. 그래서 압축적으로 말을 하면은 율리에가 두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삶의 다른 단계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각자 다른 걸 원하고 또 율리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랑의 복잡한 면들 그리고 욕구가 부딪히는 면들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프롤로그와 12개의 챕터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12개의 챕터가 이야기 전반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열하는 단위로서 또 완결성을 지니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 깔끔한 네, 구속에 저는 그 12챕터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극적인 느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가 노르웨이 영화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게 정말 좋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악센트도 다르고 네. 익숙하지 않은 악센트고. 이 말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좀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좀 좋았습니다. 뭐 오슬로가 배경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맞아요. 새롭게 보는 그런 풍경들이어서 그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5가지의 질문을 좀 준비했고 그 질문을 축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좀 의견 나눔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작으로서 메인 인물이 말씀해주신 율리에 29살의 여자 그리고 만났던 두 남자 한 명은 악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44살의 그 만화 작가이고 또 한 명은 에이빈드라고 하는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남성 30대 네네.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 이 세 명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어떤 인물에 조금 더 공감이 되고 나 좀 저런 대사가 좀 더 뭔가 끌린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입해서 봤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주인공 율리에한테 굉장히 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았던 부분은 율리에가 굉장히 대놓고 페미니스트인데 또 그렇지 않은 면모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면들을 본인이 드러내는 거에 가감이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페미니즘을 완전 대놓고 설파하는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첫 번째 남자인 악셀의 가족 또는 친척들로 유추되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다들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남자들의 성에 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주제가.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남자들의 문제는 다 제가 아는 거네요. 발기부전, 아침에 발기하는 거, 어린 여자 좋아하는 거, 조루 이런 건 다 아는 건데 그럼 월경기간 얘기는 어디 나오죠? 여성의 오르가즘이나 욕구는요? 남자들이 생리를 했으면 온 세상이 그 얘기뿐이겠죠. 이러면서 갑자기 일침을 찢었어요. 진짜 찢었어요. 사이퍼였어요. 래퍼였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게 완전 진짜 와, 이 사람 전투적인 페미니스트구나 싶은 대화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살 차이가 나는 만화가 악셀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악셀이 그리는 만화들이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누가 봐도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그리고 율리에가 쓴 글에서도 제목이 미투 시대의 오럴 섹스였어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친구한테 어떤 남자가 그 사람 친구 머리를 잡고 성기를 쑤셔 넣었는데 그 상황이 흥분이 되더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 좀 순종적인 그런 면을 즐긴다는 거를 그냥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되게 단편적이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로서 이거에 흥분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친구의 욕망일지라도. 그렇죠. 또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이빈드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분이 요가 인플루언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계속 가슴과 엉덩이가 강조되는 네. 그런 특이한 요가 자세 포즈를 되게 네.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섹시하지 않고 똑똑해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자기는 섹시해서 만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섹스 어필 같은 부분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는 페미니스트 같다. 맞아요.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율리에한테 이입해서 봤는데요. 네. 율리에가 스스로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고 그 표현을 잘 할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들여다봐요. 그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골몰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지금 이 길이 내가 맞는 길일까? 아니 나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아. 아니 나 심리에 관심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통통통 막 튀고 변덕적이라고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태도가 좀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실 현재까지도 약간 비슷한 면이. 네. 좀 비슷하다. 네. 나한테 진짜 잘 맞는 건 뭘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네. 그리고 저희가 너와 나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너와 나의 세미라는 주인공이랑도 네, 약간 네. 비슷한 결이 있다고 느꼈어요. 음. 자기 사랑이 중요하고 그 음. 너무 순수해서 이기적인 사람인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율리의 입장에 좀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좀 확 그 세미한테 확 가까워졌던 것처럼 율리에한테 확 가까워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완전 동일시하면서 보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남자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 그런 게 아닐까? 네네. 남감독이라서. 너와 나도 사실 조연철 감독이 만든 거긴 하지만 네. 조금 약간 다른 지점이 있었다면 이 영화가 율리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네. 그 중년 여성 나레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율리의 행동과 말을 좀 담담히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리에는 뭐뭐뭐뭐라고 느꼈다. 맞아. 서로의 인생의 시기가 달랐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율리에가 우리는 인생의 시기가 달라. 다르잖아. 맞아. 이렇게 말하고 맞아. 그런 반면에 악셀의 이야기는 보면 악셀이라는 주인공은 좀 서술되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야기가 너무 가슴 깊이 와닿는 면이 있다고 봤거든요. 마지막에 율리에가 병문안 갔을 때 공원 벤치에서 악셀이 막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병문안에 왜 가게 됐냐? 뒤에서 좀 더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췌장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서 율리에가 다시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이 악셀이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장면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성차별적인 만화를 그리는 작가여도 너무 이입이 되고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리에한테 이입을 하면서 봤지만 결론적으로 감독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은 악셀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악셀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감독이 그랬던 거 아닐까. 그래서 또 어떤 또 사람들은 악셀이 그냥 이 감독의 페르소나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왜냐면 마지막에 악셀과 재회하는 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의 대화들이 뭔가 악셀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앞전의 순간들. 예를 들면 뭐 임신 출산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율리에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뭐 갑자기 라디오 쇼에서 급발진하는 모습, 이런 약간 아리송 왜 저래 했던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납득시켜 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이런 일각의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또 오히려 그게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봤던 게 그 전까지는 악셀을 욕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저희가 뭐야 저 어린 여자랑 사귀는 맞아. 늑다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심지어 성차별적인 만화? 막 라디오 나와서 갑자기 뭐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이러면서 페미니즘 진짜 너무 막 그렇다면서 진저리 떨잖아요. 네. 그럼에도 마지막에 가서는 악셀도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만들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직선적이지 않은 인물을 그리려던 게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리에가 너무 자기 자신을 맞아요. 바라보고 골몰하잖아요. 네.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해서. 그런 면이 상당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한 불안, 그 불안으로 인한 중단하기가 상당히 저랑 닮아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액션하기보다 약간 중단하기. 공포 회피네, 공포 회피.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율리의 어떤 충동성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 불안에서 온 충동성. 그 충동성이 결국에 중단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되게 객기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의 양상과 좀 닮아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또 그런 면을 이입을 했는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던 이유는 저는 제 주변에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뭐 친구들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 뭐 그리고 저는 뭐 그 여자 형제 뭐 어머니랑도 가까이 지내고 이런 타입인데 율리에게 주변에 여성 친구의 관계가 하나도 안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가까워질 듯 말 듯 하면서 이 인물에게 좀 왜냐면 이 2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같은 성별 같은 나이대가 제일 많이 공유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면들이 부재하고 그리고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걸 많은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또 다르게 보여서 입이 약간 될랑말랑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뭔지 완전 각자 조금씩 율리에게 이입하지만 좀 다른 면이 또 있었네요. 또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악셀과 조금 권태로움, 뭔가 맞지 않음을 느끼고 나서 율리에가 악셀의 뭐 만화 공개 전시회 뭐 이런 거에서 일찍 귀가를 하겠다고 귀가하는 도중에 모르는 사람의 파티에 무단 침입을 하겠잖아요. 네네네. 그냥 아무 파티에나. 네네. 그냥 가서 뭐 담배 빼서 피우고 술 빼서 마시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인물이 에이빈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뭐 키스를 하거나 뭐 섹스를 하거나 그런 장면 없어요. 그거 빼고 다 아는 것 같아. 하지만 그냥 뭐 서로가 오늘 보고 말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도발적인 대화들 맞아요. 이나 행위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 조금 더 묘사를 해드리자면 담배를 피면서 그 담배 연기를 에이빈드가 흡입을 해요. 서로 마셔요. 서로 마셔요. 약간 이런 간접 흡연 키스?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리고 서로가 패티시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그 패티시를 각자 앞에서 뭐 하는 그런 면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거를 과연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왜냐면 그 들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저 바람은 안 펴요. 저 그 바람 필 마음 없습니다. 이러고 계속 서로한테 너무 끌리니까 그런 자극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불륜이라고 보십니까? 바람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니님이 왓치파티 때 댓글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하면 안 바람, 남이 하면 바람이라고 했어요. 진짜 리얼 내로남불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좀 청취하겠습니다. 메인이 어떠세요? 그 바람이죠. 바람의 영화적 허용이라고 보는데요. 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애인이 아닌 사람을 무는 건 그 바이트의 의미로 무는 건 바람인가요? 요건 바람인가요? 저건 바람인가요?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그 놀이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바람이다. 그 놀이가 바람이다. 그냥 바람인지 묻는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다. 이미 바람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느낌이 너무 좋다. 아니 이분은 모든 걸 느낌으로 판단하셔. 그 대화, 그 파티에서의 대화가 느낌이 특히 좋죠. 율리애가 진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나온 직후잖아요. 네. 그 만화 작가의 신간 파티에서. 네. 그래서 울잖아요. 거의 길을 걸으면서. 맞아. 그리고 들어간 파티에서 만난 그 남자와 너무 끌려서 음. 심지어 뭐 뻔한 질문 왜 안 해요?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맞아. 이렇게 시작해서 음. 마지막에 이름도 다 얘기해주지 않고 끝내는 그 맞아, 장면이 예술 진짜 너무 좋다. 그쵸. 계속 보게 되죠. 네. 운이님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네.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네. 저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갈지, 네. 저의 이미지 실추. 나의 도덕성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그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이건 바람이야? 아니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 빡빡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어요. 에? 또 모러를 흐리는 이 발언. 빡빡하게 안 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애인이 있을 때 1대1 이제 모노가미로 생각하면 1대1 관계를 이제 독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 모두를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뭔가 끌리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애인이 있더라도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더 다가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네. 너무 악셀한테 상처받았고 악셀한테 상처받기보다는 그 악셀과의 악셀을 관- 둘러싼 상황에. 관계와 상황에. 그렇죠. 상처받았고 그냥 뭐 술이 좀 땡겼고 담배가 좀 땡겼고 예. 근데 거기서 만난 파티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재밌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음. 뭐 저스트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연기 좀 주고받고 뭐 그냥 뭐 앙앙앙 팔 깨물고 아니 말투를 가볍게 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축소시키려고. 아니 근데 그러고 그 둘이 한 뭐 몇 년간 안 보고 이제 나중에 그 서점에서 재회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름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자기는 말 안 해줄 거라고 율리애가. 뭐 사실 선 그은 거죠. 그치. 이걸 선 그은 거라고 봐야지. 바람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근데 들키지도 마시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바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봐준다. 네. 들키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다.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논란해요 지금. 아니 근데 들켜도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정도면 괜찮다. 하룻밤이었어? 이런 거? 그냥 뭐 육체적으로 뭘 섞은 건 아니니까 그냥 서로가 쉬하는 장면은 봤지만 그렇지. 그냥 우리는 취해서 장난친 거야. 그냥 놀이였어. 그게 역시 근데- 제 결론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로나. 맞아. 음. 근데 운이님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맞죠. 왜냐면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거 바람이야 안 바람이야 하면서 그 선을 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끌리는 사람이 있지만 난 노력하겠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자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거는 진짜 고객님들이 그때 뭐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셨는데 뭐 그리고 코젤님처럼 내로남불적 스탠스를 취하셨는데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손 들으라고. 들어와. 제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목이 상당히 좀 느낌 좋잖아요. 네, 산후최.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네. 근데 지금 이 율리애라는 인물을 봤을 때 약간 좀 최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하기를. 네. 근데 이 여자는 왜 사랑할 때 이렇게 왜 최악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악셀하고 연애를 할 때는 네. 율리애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악셀이.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말하기를 인생의 조연이 된 것 같다. 네. 내가 주연이 아니고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약간 진로가 또 명확하지 않고 좀 완전 잘 돼가는 상황도 아닌데 어리고 네. 성공에 좀 더 먼데 음. 그런 감정을 느끼는 반면에 또 에이빈들을 만나니까 에이빈들은 뭐
악셀보단 덜 성공했죠. 그냥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이빈드가 자기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혐오를 느끼고 에이빈드의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꿈처럼 하고 있지 못한데 라는 모습을 오히려 발견해서 막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율리에가 생각보다 자기 꿈에 대한 열망도 큰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애인과 무의식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예민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율리에를 보면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악셀과 연애에 있어서 에이빈드 연애에 있어서 각자의 좀 최악의 버전이 좀 나왔다. 각자 맞춤형으로 좀 최악의 버전이 나왔다. 율리에가. 맞아요. 네. 근데 또 저희의 연애, 우리 또 주변 사람들의 연애를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최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좀 못 볼 꼴 보고 헤어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저는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네. 끝날 때 끝나야 된다. 맞춰야 되는 순간, 이 관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더 이상 이게 심폐소생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점점 안 좋은 버전의 모습들을 서로 보이고 있어. 이럴 때 이 사랑을 놓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인간이. 맞아. 그러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적창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최악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는 이 사람과 좋았던 기억마저도 추억으로 회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돌릴 수 없는 상태로 끝이 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욕심인가? 그것도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저는 뭔가 약간 욕심이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떠나서 혼자서 뭔가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연애를 하면서 많이 기대기도 하잖아요. 의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로, 싱글인 자기로 돌아가기가 좀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냥 얘가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기댈 곳을 찾으면서 근데 얘랑은 계속 최악의 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그것도 뭐 비겁한 걸 약간 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겁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율리에가 많은 관객들에게 네. 쌍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이기적이고 진짜 지랄 맞다, 지랄 소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장면에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또 원탑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빈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가 올라오면서 완전 막말 쇼를 한번 하잖아요. 진짜. 네. 그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쓰레기통에 꾸겨 넣었던 율리의 뭐 초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다가 에이빈드가 그걸 봐서 너무 잘 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너는 뭐 50살 뭐 50년 넘어까지 빵집에서 커피나 나르면서 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에이빈드가 너무 상처받는 표정으로 와 나 너무 상처받아서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에이빈드 그냥 칭찬해 주려고 한 건데. 좀 진짜 불쌍했어요 그때. 저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율리에가 단순히 뭐 쌍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이해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뭐 그렇게 지랄쇼까지 했던 이유가 특히 그 씬에 대해서 생각을 네네. 해보자면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악셀이 이제 그 똥꼬 만화가 영화화가 돼가지고 네. 라디오에 나와서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엄청난 이제 거기서도 막말 같은 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을 보면서 뭔가 악셀에 대해서 오랜만에 까먹고 있다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줬던 나의 문학적 그 미투 시대의 오럴 섹스를 뭐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들이 갑자기 생각났을 거고 악셀은 되게 인정해 줬잖아요. 그쵸. 율리의 글을 인정해 주면 율리에는 너무 좋아하면서 뿌듯해하고. 맞아. 정말 좋아? 다시 말해줘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좀 막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그 악셀이 작가로서의 에고 같은 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딱
빠칭한 건데 이제 집에 와서 에이빈드는 내가 그 쓰레기통에 넣어놓은 걸 굳이 펴가지고 그거를 읽고 아 너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 이거 너 얘기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내 얘기야. 이건 소설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약간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글을 못 썼다고 생각하니까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못 쓴 글인데 얘는 이걸 좋다고 생각해? 얘 수준 떨어지네?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 그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 에이빈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이 진짜 무던하고 좀 업다운이 없고 전형적인 되게 우직한 보이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빵집에서 묵묵히 일한 것도 그렇고 맞아. 그다음에 전 애인 네. 그 사이비 미쳐가지고 요가 셀럽 된 그분과 네. 그린 요가 네, 환경 보호하는 그분. 그분 꽤 오래 만났어요. 그 사람이 도라이 되고 오래 나서도. 만났죠. 네. 그리고 뭐 항상 이 그 누구냐 율리에가 막 지랄을 하더라도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타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이빈드의 서사에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조연적인 존재로서 충실한 맞아. 느낌이 너무 강했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악셀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조연으로 느껴졌던 것 하며 이런 모든 자기의 모습들을 에이빈드에서 봤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뭔가 약간 자기 혐오적인 말로써 빵집에서 50년이나 커피 나를 거야? 그냥 자기도 두려운 거지. 서점에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해줄까 봐. 맞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불만을 그게 폭발이 돼서 에이빈드에게 그냥 발사!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악셀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력자의 느낌이었다면 에이빈드와의 관계에서 에이빈드가 날 조력해주는 느낌인데 그걸 보면서 자신의 과거 시절이 떠오르고 현재도 자기는 좀 발전한 바가 없고 그러면서 그 본인에게 가는 화를 에이빈드한테 좀 냈다는 냈던 거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것 같다. 들었어요.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좀 말넘심이긴 했어. 존중이 없었다 생각해요. 맞아.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의 과소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계속 무시를 했었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에이빈드라는 사람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좀 그 전에 느꼈던 결핍 있잖아요.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꼈던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됐을 거거든요. 에이빈드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실 장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됐던 그렇지. 거죠. 단물만 좋다 하고 갑자기 악 이렇게 하는 거긴 맞아. 하죠. 이제 주연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그렇죠. 그래도 저는 뭐 이해는 돼요. 그 너무 자기도 답답했지 뭐. 그치. 근데 이런 건 좀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율리에와 악셀도 예술가니까 사실 그를 평가할 수 있고 그걸 되게 좋아했잖아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에이빈드는 이제 그냥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이러니까 좀 분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율리에가 원하는 그런 예술적인 영역과. 음. 아무튼 율리에는 계속 애인한테 인정 욕구가 좀 있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애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인정 욕구가 뭔가 일적인 면이라면 좀 사실 커리어가 좀 비슷해야 그런 것도 인정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인정 욕구를 어떻게 좀 채우는지 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일적인 인정 욕구는 없는 것 같고 인정 욕구가 있다면 제가 사람으로서 괜찮은지 그리고 내가 비춰지길 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정 욕구는 있는데 일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걸 계속 확인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건데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봐주면 너무 잘 맞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전 관계에 불만 느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내가 최악이 되는 순간. 아, 그런가? 내 최악의 순간을 저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내 결핍들과 감추고 싶은 느낌? 감추고 싶은 면을 이 사람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저는 그게 좀 운명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걸 안 해? 이렇게. 어. 근데 그런 관계가 참
결말이 안 좋은. 오히려 너무 잘 알면은 맞아. 잘 모르고 왜 그래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 맞아. 차라리 그런 게 나아. 왜 그래. 그래. 아니야. 그래도 넌 이런 사람이잖아. 왜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빨리 회복하기 쉬운데 너무 명확하게 보는 맞아. 사람. 너 지금 이래서 무서워. 그런 거네. 무서워. 갑자기 소름이 돋아.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네. 너 사실은 지금 이런 모순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네 마음속은 그렇잖아. 그렇네. 유레카다. 유력하다. 전 처음에 메이님이 뭔 소리 하시는 건지 했는데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저도 네. 직업적인 인정은 같은 직업의 분야에서 상사나 동료들이나 상사. 맞아, 제가 맞아. 존경하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생활적인 면에서의 인정들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뭐 윤리애가 악셀을 지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던 것처럼 저는 좀 지적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직업이 어떻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춰진 사람이고 그러면은 좋게 평가해줬을 때 되게 만족스러워요. 하나만 인정. 말해보세요. 뭔 소리? 네, 좀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끈기가 뭐 예를 들어 부족한 편이에요. 네.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잘 안 간다던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던가 뭐 이런 거를 안 해놓고 그냥 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극복해서 점점 더 나아져요. 근데 성실한 사람이에요, 애인이. 근데 성실함에 대해서 저한테 칭찬을 해줘요. 아, 그럼 그건 찐이다. 그러면 너무 인정받고 받은- 싶고 인정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윤리애랑 비슷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음. 그 사람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를 아. 칭찬했을 때 좋다는 음, 그런 느낌. 맞아요. 운이님은요? 저는 인정 욕구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모든 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냥 인정 욕구가 좀 저랑은 안 맞는 단어인 게 뭐냐면 네. 맞아. 인정을 한다는 거에 그 전에 단계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죠. 난 이제 평가를 못 견뎌요, 내가. 평가 당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평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는 건 좀 하는 좋아하는 건 것 하시고. 네, 이러나. 대로남불. 하는 건 하고. 아니, 나 최대한 하려고 하지 않죠. 저도 이제 그쵸. 제가 듣기 싫으니까 평가를. 음. 그래서 그냥 뭔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약간 왜 유가 저를 인정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뭔데 나를. 약간 제시 같은 마인드가 좀 나오는 거죠. 그냥 저는 뭐 그냥 한없이 사랑해주는 게 제일 저한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이유를 막 모습이든 달고 하지 이유 않고. 첨언하지 마. 저스트 러브? 그냥 약간 차라리 이런 인정은 줘. 뭐 너의 눈빛이 참 빛나는 것 같아서 좋다. 이런 느낌은 좋아요. 근데 너가 성실해서 너가 좋고 너무 성실하고 뭐 이런 면이 참 굿 이렇게 하면 약간 내 생활 양식이고 내가 그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부족한지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남이 그러냐. 저는 인정 욕구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반대네요. 인정하면 더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 그럼 그 율리애가 악셀한테 글 보여주면서 진짜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정말 좋았어?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결핍적이라고 느꼈죠. 운이님의 상황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네, 저는 보고 나서 만약에 좋았다 하면 역시 안 좋았다 하면 네가 뭔데. 사실 그래서 둘 다 걔는 답을 안 해도 돼요.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게 맞죠. 일단 악셀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운이님 답네요. 아니면 보여줬더라도 자 이거 대박이지. 걔는 그냥 맞아 우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때?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질문이 신기하다. 이런데 그래서 그냥 율리가 좀 결핍이 있구나 싶었는데요. 네. 인간의 강경하시네. 인정욕구. 근데 그래서 저는 뭔가 약간 굳이 따지자면 제가 율리에라면 저는 악셀 같은 사람 못 만나요. 왜요? 좀 가르치려 드는 면이 있어요, 악셀이. 그렇죠. 그러고 계속 저도 확인받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확인받고 싶으면서 짜증이 날 것 같아, 내가. 그 마음 자체가. 왜 자꾸 확인받고 싶지? 하면서. 그래서 잘 못 만날 것 차라리 에이빈드. 에이빈드 같이 좀 무던하고 우직하고 그냥 오 좋더라. 너 짱! 막 이런 거. 너 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보? 네? 사랑에 빠진 바보. 바보 온달. 네, 그렇습니다. 재밌다, 이 주제. 인정욕구. 전 신기해요, 인정욕구가 있는 거. 전 우니님이 신기해서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에이빈트는 상처받아서 할 말 잃었고 저는 신기해서 할 말 잃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에필로그의 율리에를 떠올려 보면 네네. 결국 두 남자 모두 이별을 하고 본인이 나름 스틸 작가, 영화 스틸컷을 찍는 사진 작가로서 인생을 선택하고 이제 일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촬영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촬영을 해줬던 배우가 네. 사실 에이빈드의 아내였고 아내였고 에이빈드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 아내를 기다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끝이 난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냥 포토샵을 하다 끝이 나요. 네. 이 장면 좀 율리에가 어때 보였나요? 이 마지막 모습이. 저는 조금 상실되어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장면이 조금 어두워요. 밖에 에이빈드가 서 있는 야외 공간은 되게 밝게 나오고 그래서 조금 슬퍼 보인다 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구는 되게 단단해진 율리에 같다.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갈리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단단하다 판데요. 네. 저는 이 에필로그가 사실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그 유기성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되게 막연하게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고 초반에 나왔는데 그 뒤에 율리에가 사진을 찍는 모습보다는 글을 쓰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꿈에 대해서 딱히 뭔가 지금 완전하게 막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악셀이 죽기 전에 악셀이 살았던 공간들을 가면서 악셀이 그 공간을 반추하는 네. 모습들을 막 찍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상기된 것 같아요. 자기 꿈이. 그리고 이 순간을 담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좀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어떤 스틸도 그 순간을 담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연속된 영상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져 나간 게 아닐까. 그래서 얘는 좀 나름 많이 헤맸지만 뭔가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좀 단단하게 이제 좀 남자도 좀 덜 만나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꿈하던 그 꿈에 좀 가까워져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단단해 보였단 말이죠.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유기성이 있다. 왜냐면 그날 율리에가 찍은 사진들을 영화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몇 장을 연속적으로.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라 그냥 패스하는 거. 근데 하나만 얘기해도 돼? 네. 이 영화를 영화로운 덕후 생활에서 다뤘더라고요. TVN 프로그램. 네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하신 얘기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는 방을 전전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엑셀과의 동거를 할 때 율리에는 악셀 방에 있고 율리의 생일은 엄마 방에서 보내고 아빠한테 불만이 있어서 찾아간 것도 아빠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만의 방에서 일을 하는 율리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방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와. 있다고.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다. 진짜 끝내준다, 빨간 안경 진짜. 아저씨 뭐야? 진짜 많네. 계속 타인의 방에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아 단단해진 아. 율리애구나. 이렇게 납득이 주연이 된 되더라고요. 네. 율리애를 좋습니다. 산후체에 대해서 사실 뭐 하려면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얘기하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협소하게 좀 다루게 됐어요. 더 많은 얘기들을 하면 좋겠지만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산후체의 좋은 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네. 트위터에서 봤던 글 중에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산후체는 보고 나서 뭔가 얘기하면 그게 얼만큼이든 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한다. 율리의 12챕터를 보고 이제 나의 12챕터를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오늘 얘기 나누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정보보다는 생각에 네네네.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 너무 좋았던 말이 네. 그 율리의 역할을 맡은 레나테 레인스베 네. 이분이 신인 배우셨대요. 음.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좋아가지고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인생에서 대체로 무의미하다. 사랑, 직업 혹은 아이나 결혼처럼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걸 일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해도 된다는 걸 배웠다.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스스로가 먼저 세상 최악의 인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보그 편집자분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이 배우의 말처럼 온전한 자신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전히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란 타인에게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영화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솔직한 선택이 뭘까? 나도 묻게 되고 최악의 순간을 겪어도 나는 결국 나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교훈도 얻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주 추천곡, 사실 이제 추천곡을 원래 들려드리는 게 묘미였었는데 어떤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어떠한 플랫폼에도 저희가 추천곡을 못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님들 찾아들으시는 고객님들 있을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젤 씨. 네, 제가 추천드릴 곡은 가수 이름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 How Deep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팝송입니다. 네. 이게 약간 간질간질 썸 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에이빈드와의 그런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엔 항상 안녕으로 시작해서 오늘 어땠어? 다음에 내 집에서 볼래? 로제 마실까? 어떻게 잤어?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그런 귀여운 가사를 담고 설레는 있는 가사네요. 노래입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 듣고 싶다. 로제 마실까라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썸 타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게 팟캐스트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리니까 저희가 인스타 하이라이트를 하나 모으는 건 어때요? 추천곡을. 왜냐면 지금 가수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팝송의 이슈도 있으니까. 그럼 게시물에 음악을 추가해가지고 올릴까요? 인스타그램에? 그거 좋죠. 그거 좋죠. 그래서 저기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계속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백.